오늘은 제가 유럽 여행의 교통편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일단 우리가 유럽 여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버스, 기차, 저가항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가항공은 제가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버스와 기차에 대해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먼저 버스. 저는 플릭스 버스만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메가박스, 125Z 이런 등등의 버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타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다 비슷비슷하다곤 해요. 근데 플릭스 버스가 좋은 게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버스 회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 그리고 작은 도시 이런 데도 가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다 플릭스 버스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좋은 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학생분들은 ISIC 국제학생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만드신 분들은 플릭스버스 예매를 하실 때 10%, 15%, 20% 이런 식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ISIC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플릭스버스 할인권 받기를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메일을 적으면은 그걸로 바우처를 줘요. 할인 바우처를. 그럼 그 코드를 예매할 때 등록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이라면 이 ISIC 국제학생증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도 플릭스버스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플릭스버스는 앱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그 예매한 거를 프린트 안 해가고 그냥 앱만 보여주면은 QR코드로 바로 찍어서 탑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편리한 점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기차인데요. 기차가 사실 좀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것 같아요. 유럽 여행에서. 이 기차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차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던 거였는데 이 기차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접할 게 유레일 패스일 것 같은데 유레일 패스는 유럽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패스권이에요. 구간권 이렇게 편도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일주일 중에 3일 아니면 뭐 한 달 중 3일 아니면 5일 뭐 이런 식으로 뭐 2달 중 5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 기간과 사용 일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그런 패스권이에요. 근데 이 패스권이 저렴할 것 같은데 되게 저렴하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몇십만 원 하고 보통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같은 경우는 놀이기구 하나, 두 개 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팔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식의 자유이용권으로서의 혜택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장점이라면 만약에 구간권으로 티켓을 예매했을 때는 내가 늦어가지고 놓치면은 그냥 그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유레일 패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날짜에 이 패스를 사용하겠다 하면은 그 날짜에는 무제한으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인해 놓치는 그런 거에 대한 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레일 패스는 사실 뭐 사는 게 이득이다 아니면 사지 않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딱 말할 순 없고 이건 본인의 유럽 여행 일정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2달 반 동안 9개국 정도를 여행하는데 이걸 사는 게 이득이 아니어가지고 안 샀거든요.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5개국을 여행하는데 이걸 사는 게 이익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걸 샀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그 경로와 일정과 자기가 뭐 버스를 탈 건지 기차를 탈 건지 자기의 경제적인 그 부분 그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레일 패스랑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유로스타라는 게 있어요. 저는 유레일 패스랑 유로스타가 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유로스타는 런던과 파리를 잇는 고속열차예요. 우리나라의 KTX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KTX도 비싸잖아요. 이것도 되게 비싸요. 근데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런던에서 파리 혹은 파리에서 런던을 이동하실 때 보통 유로스타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런던에서 파리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3가지가 있는데 또 버스, 기차, 저가항공 이렇게 있어요. 버스는 물론 가장 저렴하긴 한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이게 한 10시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거의 그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유럽은 나라와 나라 간 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저가항공이 되게 많고 가격도 저렴해요. 근데 문제는 저가항공을 타려면은 그 공항이 메인 공항이 아니라 약간 서브 공항? 좀 시내에서 조금 더 먼 공항에서 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가 항공사가 그런 데 공항밖에 안 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데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과 그리고 저가 항공을 이용하면서 짐 붙이고 뭐 등등 짐 찾고 이런 시간과
여러 가지들을 고려한다면 만약에 저가항공과 유로스타가 가격이 똑같다면 유로스타를 타는 게 훨씬 시간적인 이득이 되실 거예요. 저도 유로스타로 예매했어요. 그리고 유로스타는 무조건 빨리 예매하셔야 돼요. 이게 표가 풀리면은 무조건 가격이 오른대요. 내려가진 않고 계속 오르기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표가 풀리면 바로 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떼제베가 있어요. 떼제베는 프랑스의 고속열차예요. 우리나라에서 KTX를 만들 때 이 떼제베에서 기술을 빌렸다고 해요. 아무튼 이 떼제베도 역시 고속열차이기 때문에 비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유로스타보단 조금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표가 풀리면 계속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사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SBB는 스위스의 국철이에요. 국철은 국립철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철도. 이 SBB는 스위스가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요. 근데 SBB 홈페이지에 슈퍼세이브라고 최대 70%까지 할인해주는 티켓이 풀려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출발하는 날짜에 60일 전에 이 표가 풀리는데 이거는 그냥 일찍 예매하면은 할인해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이 기차를 타고 싶은 날짜에 60일 전에 디데이를 맞춰놓고 이거를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빨리 구매하시는 게 이득일 거예요. 저도 디데이 맞춰놓고 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70%까지는 아니었고 그래도 한 50% 이상 할인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SBB를 타신다면 슈퍼세이브를 꼭 이용하세요. 그리고 OBB는 오스트리아의 국철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생각보다 저렴해서 놀랐던 게 제가 거의 대부분 플릭스버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데 오스트리아가 자연 경관이 아름답기로 또 유명하니까 오스트리아에서는 OBB를 한번 타볼까 해서 들어가 봤는데 생각보단 저렴하더라고요. 플릭스버스보단 물론 비싼데 그래도 두 배까지 차이는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연 경관을 보기 위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 싶어가지고 OBB를 예매를 했는데 한번 타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좋진 않았어요. 그냥 플릭스버스를 탈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OBB는 그렇고요. 이탈리아에선 트렌 이탈리아 그리고 이탈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트렌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의 국철이에요. 이건 다른 나라까지도 운영을 해요. 근데 이탈로는 사철이에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열차고 그래서 이건 국내 이동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탈리아와 다른 나라 사이를 이동할 때는 트렌 이탈리아를 타셔야 되고 이탈리아 내에서 이동을 하실 때는 트렌 이탈리아보다 이탈로가 좀 더 저렴해요. 그래가지고 이탈로를 이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또 이탈로는 할인해주는 프로모션 코드를 막 뿌려요. 이탈로의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서 자기 메일을 적어놓으면 그 메일로 매주 금요일마다 할인 코드를 주거든요. 그거를 입력해서 할인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달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또 할인 코드가 매주 금요일마다 올라온대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그냥 할인 코드 넣으셔도 똑같이 할인이 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한 25% 정도 해주는 것 같았는데 이게 할인 코드를 주고 3일 정도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날 메일이 왔다 하면은 일요일까지인가 월요일까지인가 아무튼 그때까지 쓸 수 있었어요. 그거 메일에 같이 오니까 그것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저가항공이 있는데 사실 저가항공은 제가 잘 이용을 안 해가지고 정보가 많이 없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라이언에어가 좀 저렴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터키를 갈 때 저가항공을 한번 타는데 그때는 라이언에어가 터키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가지고 페가수스 에어를 예매를 했어요. 근데 저가항공의 단점은 일단 수화물의 기본 그 옵션이 굉장히 적다는 것? 크기와 무게가 조금 대형 항공사보다는 좀 더 까다롭고 그리고 검사도 조금 까다롭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착도 좀 잘 된다고 들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럼 오늘의 교통편은 여기까지였어요. 이게 여러분들 여행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안녕.